행복하고 네.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의경화 대표님 거를 맨날 강의 들으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것 같아요, 보면. 음. 그래요.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의 사람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에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 상사와도 말을 안 맞았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건데 또 최근에 와서 또 너무 그 사람은 상사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알았거든요, 제가. 네네.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정리하고 내려놓고 다 하니까 그게 눈물밖에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음. 인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한테. 음. 그러셨군요. 우리 음. 박정순 대표님은 쪼끔 공감되는 글귀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공감이야 거의 다 돼요. 아 그래요? 저는 인제 최근 들어서 제가 모시던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진짜 100 세까지 사실 줄 알았거든요. 네. 엄청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막 그러던 분인데 느닷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는 별 생각 없고 젊었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제 가까이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아 그래 끝이 있구나.' 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힘들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냥 어느 선에서 이렇게 좀 놔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이게 시기적으로 인제 아이와의 관계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좀 더 와닿는 거고 또 뭐 음. 살다 보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음. 우리 때하고 달라요. 제가 여기 똑같은 곳에 2 번을 나왔거든요. 네. 이장소에 2 번을 나왔는데 옛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사람들 그렇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인제 꿈을 가까이에서 보고 나니까 놓아지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음. 그렇구나. 이게 유한된 인생인데 거기서 아등바등 서로 갈등 느끼며 어머니도 며느리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옛날에 안 모실 때는 저보고 효도를 했는데 같이 살면서는 그렇게 그 얘기 못 듣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 양반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가시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인제 저희가 인제 뭐 재수납부가 120 까지 산다고 하던데 음. '그 많은 노년을 잘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큰애가 결혼을 했거든요. 뭐 네. 살다 보면 예전에 걔가 워낙 남자애인데 자상했기 때문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고민 있으면 얘기하고 이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일체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아이가 음. 이후로는 걔는 걔고 나는 난데 맞아요. 뭐 그걸 걔한테 얘기해서 걔까지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음. 동생이지만 예전 같으면 막 상의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동생 일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내가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냥 이제 어떤 일들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냥 내 선에서 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거죠. 뭐 못하는 범위 내에서는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싶다 이런 거. 근데 막 맞아요. 옛날처럼 막 당장 애가 막 매일 열이 나서 피부가 뒤집어졌었거든요, 큰애가. 음. 아니니까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으니까 받아들이자 뭐 이러면서 얘도 좋아진대. 제가 음. 까지 봤었거든요. 힘들 맞아요. 때. 말씀처럼 진짜 내가 둘이 공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30 이후로 좋아진대요. 근데 음.
이게 진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 자기가 해보니까 힘든 것도 알고 그래서 조금씩 변하고 하면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이제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나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말씀처럼 내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것 같고요. 네, 네. 3강, 네, 감사합니다. 네, 3강은 우리의 관계가 힘든 이유 6가지인데요. 우리의 관계가 힘든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도 있을 때 마음이 편한지, 어떨 때 내가 화가 나는지, 스스로 많이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 정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부터 조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조금 나라는 사람이 보이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편한지가 좀 구분이 되고 굳이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일부러 애써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뭐 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내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거잖아요. 좀 저에게 집중하다 보니까는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상처를 받고 후회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 얘기예요. 정말 모든 사람과 다 친구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깨달은 거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과 다 친구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제 욕심인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 되어야 한다. 그런 강박이 만든 것 같은데 정말 이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면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음, 저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원했던 거죠. 정말 모든 사람과 다 친한다는 거를 제 자랑처럼 하고 다녔었는데 정말 제 속은 썩고 있더라고요.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잘해줬어. 하지만은 저는 속으로 많이 힘들었죠. 정말 모두에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존재를 인정하고 나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 우리 세상에 유명한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세상의 절반은 다 싫어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니까는 굉장히 마음 편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욕했어? 그럴 수 있지 뭐. 네, 그게 뭐 대수야 당연한 건데. 난 그 사람 친구 안 할 거야. 나 친구 많어. 이러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 모든 사람과 친해지는 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죠. 제 얘기 이것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굉장히 돼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죠.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들이 많았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늘 착한 사람 되어라, 좋은 사람 되어라, 남의 말 잘 들어라, 뭐 화내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생각, 마음, 감정을 표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더 심했죠. 고향이 유교문화 안동이었고 또 장남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 부담감들 정말 저는 뭐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여자들,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이 국민학교 때 정말 국어 시간에 책 읽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막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내성적이었고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여자들 만나면 얼굴 빨개져서 말도 못했죠 뭐.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나를 혼낼 것 같아. 기가 죽어. 그런 인생을 한 40년 살았습니다. 굉장히 마음과 영혼과 감정에 쌓인 것들이 많았죠. 막 응어리라 그러잖아요. 무거운 돌을 막 쥐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렇게 한 40년 살았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정신병이 안 온 게 다행이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또 좋은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설레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막 사람들과의 오는 그런 자질구레한 관계의 스트레스를 물론 저는 아니겠지만은 되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흘려버리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거 꼭 해야 돼. 막 설레요. 거기 집중하니까는 나머지는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집중하지 않을 때 그 스트레스는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할 용기를 안 내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깨달았어요. 내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제가 깨달은 우리의 관계가 힘든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우리 요 3장에서는? 계속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마음에 조금 제 자신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 시작하는 습관을 통해서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빨리 변하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새로운 자아를 보고 더 제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거는 끝이 없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감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약간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 항상 그 새로운 자아에 대해서 설레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그 재미, 어떤 호기심, 궁금한 거죠. 이제 한 달 후에 새로운 자아, 내년에 또 이 시점에 또 나의 어떤 새로운 자아, 그 계속 새로운 자아와의 만남이 알아가는 게 나를 알아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궁금증? 네, 내 자신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궁금한 거죠. 네, 계속해서. 맞아요. 정말 이 나를 알아간다는 거는 평생 해야 될 일 같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내가 왜 저 사람 말에 이렇게 화가 나고 막 기분이 나쁘지? 이런 것도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애들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이 없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내 안에 어떤 걸림이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알아보고 물어보고 찾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말에 흥분이 되고 기분이 나쁘지? 내한테 어떤 일이 있는 거지? 자기 질문, 자기 관찰 이런 것들이 찾다 보면은 거기서 원인을 찾고 또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어떤 나의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 아픔 많은 것이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끝까지 하거나 단정을 짓거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자신한테 손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를 2번씩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를 2번 산다. 네, 아침 6시랑 저녁 6시를 2번 맞이하고 하루에 이제 운동을 하는 시점이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흔들렸던 감정, 오만했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시 리셋이 되고 다시 중심을 잡아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비워야지 다시 내가 새롭게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괜찮더라고요. 예,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멀었지만. 최근에 저도 한번 정의해 봤거든요. 과연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또 사업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되었으면 하는지 한번 정의해 봤거든요. 정말 정의하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제와 잘 맞는 사람 고객들은 일단은 되게 실행력이 좋고 긍정적이고 배움을 좋아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와 또 성향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고객도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을 저랑 많이 맞추려고 해요. 물론 나한테 오고 싶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스트레스가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좀 걸러내려고 하는 거. 옛날에 막 받았는데 그런 분별력도 생기더라고요. 스스로 그런 기준이 생기니까. 정말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뭐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잘 결제를 안 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항상 끝에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아쉬워도 조금 거리를 두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준이 생기니까 확실히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뭐 돈을 떠나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금 빨리 가야겠네요. 자, 제 얘기인데요. 정말 40년간 관계가 힘들고 불편했던 제가 자유로워진 이야기 3가지입니다. 말씀처럼 저는 정말 과거에 유교문화 중심 안동의 장남이었죠. 소심, 내성, 나약, 표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또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죠.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 심했었고,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싸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자들, 어른들, 상사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웠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었죠. 정말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 하나, 우리 응어리라고 한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블로그를 굉장히 뭐 7,500개 글을 쓰고 뭐 책을 80권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워낙 내 영혼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다. 그에 대한 반증인 거죠. 그걸 만약에 내가 글로 못 풀어냈으면은 미쳤겠죠. 머리 힘들어서. 근데 그런 거 다 계속 글로 표현했으니까는 굉장히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변했죠.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러웠죠. 남녀노소, 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남자, 여자, 그 누구를 만나도 되게 자연스럽고 편해요. 뭐 70, 80분들 만나도 마음에 걸림이 별로 적죠. 지금은 그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고 부럽지가 않은 마음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리 나보다 뭐 돈 많은 사람, 권위적인 사람, 이런 사람 만나도 기가 안 죽고 그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뭐 재산이 10억이야. 아, 그래? 그렇구나. 부럽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왜냐면 내 안에서 내가 최고라는 그런 자존감이 생겼거든요. 나보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뭐 더 이쁜 아내랑 사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좋겠네, 이런 마음이죠. 아, 그 사람 부럽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감정은 옛날에 비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렇게 인생이 짧은 시간에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뭐 오랜 시간 힘들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는 이런 게 더 이 반대 지점인 자연스러운 관계를 늘 찾고 원하고 희망해 왔죠. 늘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덕분에 늘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나를 알고자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수많은 질문들을 했고 제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했고 그것들을 글로 쓰고 다 풀어냈죠. 네. 정말 말주변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원이 많든 적든 저는 어쨌든 강의할 때 되게 행복하고 막 흥분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말하는 게 두려웠는데 강의를 하는 제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돈을 써놔서 굉장히 흥분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강의한다는 게.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자존감이 1도 없었던 사람이 이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정말 우주의 주인이라는 건 다 가진 사람이죠. 뭐 신왕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나 공부, 마음 공부, 사람 공부, 인생 공부, 어떤 자연과 우주의 진리, 원리 등을 공부를 하게 되었죠. 아마 물론 이 안에서 수많은 만남도 있었고 배움도 있었겠죠. 근데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3년? 저 되게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전 직장 사장님 제가 12년 봤는데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둘이 만나면은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장님 말 걸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12년 동안 사장님하고 대화한 게 5분도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을 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귀엽다는 감이 들더라고. 귀엽다는 감정. 그만큼 저 어떤 영혼과 의식이 넓어진 거죠. 정말 40년간 어른들을 무서워 불편해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물론 그 안에는 어떤 이제 우주 심리학이라는 그런 우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많이 생겼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하는 법 이 강의가 정말 자존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강의인데 제가 또 그런 강의를 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저는 이 제 변화를 정말 어떤 학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자존감 약한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올려주는 그런 생각의 뿌리를 바꾸어 주는 것들, 정말 그게 기본인 거잖아요. 정말 생각의 뿌리가 바뀌어야 모든 게 다 바뀌는데 제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조금 학문화시켜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변화시켜 주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죠. 정말 저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확 모든 것이 변한 사람이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를 보면은 정말 지금의 나는 상상도 하기 힘든 모습이죠. 불과 제가 3년 전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변했죠. 엄 대표님 졸려서 어떻게 막 하품이 그냥 내일도 미라클 모닝 해야 되는데 자 빨리 할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남보다 뭐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남을 먼저 배려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를 먼저 인정, 사랑, 존중해야겠죠. 오랫동안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바꿨어요.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자. 남이 시키고 남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내 마음의 소리를 듣자. 정말 그러니까는 정말 계속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뭐 자기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뭐 남들이 나를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남에게 인정이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상심하거나 뭐 사람 나에 관심 없어?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죠? 뭐 그게 중요한가요? 자기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 모든 관계에 대한 주인은 내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 다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내 관계 또한 내가 만들어 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선택할지 다 내가 정의하는 거죠. 나는 나와 안 맞는 사람 안 만날 거야. 내가 정의하면 됩니다. 나는 나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사람만 만날 거야. 선택과 정의하면 되는 거죠. 물론 뭐 직장처럼 부모처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물리적인 거리가 같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일적으로만 대하는 거죠.
우리 뭐 꼭 가족이라고 모두 직장 동료 다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요. 사이 안 좋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모끼리 굉장히 많죠. 부모, 자녀. 뭐 TV에는 가끔 나오잖아요. 뭐 살인도 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죠? 폐륜도 일어나고. 모든 가족이 다 친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뭐 서로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가족끼리. 사이 좀 안 좋은 거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더 심한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과 친해야 한다는 감목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우리 일적으로 만난 사람인데 굳이 뭐 친할 필요 있나? 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는 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회사에 일하러 온 거지 뭐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주인은 내가 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야겠죠. 뭐 날 떠나는 사람 잡을 필요 있나요? 오는 사람 막을 필요 없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안달 하더라도 갈 사람은 결국은 가더라고요. 올 사람은 알아서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도 굳이 뭐 너무 집착, 구속,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불교 용어로도 또 뭐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정말 사람 마음이 뭐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맞아. 뭐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어거지로 안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죠? 내일 아침에 해는 또 뜨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죠?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너무 피곤하게 살기 싫더라고요. 너무 나를 세우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뭔 그 의미가 있나요? 오픈 채팅방들 많이 하지만은 다들 뭐 가리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저랑은 안 맞아요. 어째 정보는 다 널려 있는데 그걸 뭐 가린다고 하면은 가리는 사람도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스트레스고 시간 낭비 또 가리기 처리 당하는 사람 스트레스 감정 소모되고 아 정말 이게 그런 게 손으로 우 대표님 하늘 가는 것 같아. 매력이에요. 에? 그런 게 우 대표님이 매력이라니까. 아 매력이 안쪽방에서. 감사합니다. 조금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니까 정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뭐 같은 거 두 번 올리든지 오픈 채팅방 링크를 올리든지 뭐 줌 링크를 올리든지 본인도 뭐 필요하니까 그렇게 광고를 하겠다는데 그걸 뭐 가리기 처리하고 저는 피곤하게 살기는 싫더라고요. 물론 그분 남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 영업적으로 마케팅적으로 맞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 저랑은 안 맞다는 거. 저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죠. 우리 정말 시간 부족합니다. 정말 내 감정도 행복한 감정 유지하기도 시간 부족해요. 우리 나쁜 사람, 나와 싫어하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 봅시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싫어하는 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소중한 감정, 에너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우리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정말 죽을 때 후회 없이 살아야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서 요즘 뭐 저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니까는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내일 제가 만약에 뭐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 그래도 한 점 원망이나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물론 조금은 아쉽겠죠. 하지만 지금 마음 상태는 그래 아직 남은 생이 많지만 가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런 마음 먹고 편하게 그냥 가렵니다. 뭐 미련 집착 다 내려놓고요.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 강의도 사람들이 요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왕의 마인드라고 하죠. 우린 다 왕이라고 믿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다 백성들이죠. 자, 왕이
백성들에게 시기, 질투, 경쟁 이런 마음은 안 어울리죠. 왕은 항상 그저 백성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어려움을 물어보고 늘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왕의 마인드인데 이런 왕의 마인드를 가지면은 한 단계 레벨이 업되는 느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 를 생각하게 되지. 시기, 질투, 경쟁 이런 마음은 조금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부터 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챙기고 보살펴야 줘야 될 백성들이죠. 이 왕이 또 체면이 있지 백성들과 이렇게 싸운다는 거 어울리지 않죠? 왕이 또 품격이 있잖아요. 왕의 마인드. 그죠?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백성들입니다. 다 위로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결국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더라고요. 모든 관계 동안 다 나에게 유리합니다. 뭐 관계에서 오는 아픔, 슬픔, 지금 당장의 미움, 원망 등 이런 건 다 나에게 필요해서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나에게 성장, 변화, 깊이, 통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감정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국 지나고 보면은 남는 거는 깨달음이고 나의 성장, 깊이, 변화죠.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상심할 필요 없어요. 다 인정, 수용, 환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아, 저 사람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우리 애들 너무 왜 저러지? 나 화가 나는데, 나에게 깊은 깊이와 통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다 있는 감정들인 거죠. 내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한 동시에 유연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결국 내 인생이 넓어지는 거죠. 그죠? 뭐 다 나에게 유리한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결국 다 모든 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상심할 필요도 없고요. 다 나에게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옛날에 혼자 있는 게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안에 나라는 또 강약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 있다고 그 외로울 일이 있나요? 자,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있어도 같이 있어도 행복하죠. 혼자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남들을 편하게 하잖아요. 늘 귀찮게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없어도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거죠. 내 안에 나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죠? 혼자서도 행복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저도 이거를 나이 40 돼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를. 뭐 옛날에는 일단은 뭐 소중하다는 것도 몰랐었고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나 존재감을 느끼지 인지를 못했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나라는 기준이 바로 쓰고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가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남도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고객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 경험과 이 철학을 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편안하고 정말 인생이 편한 게 최고 같아요. 마음 편하게 살아야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불안하고 편하게 살겠어요. 편안하고 그리고 재밌게 살아야 되죠. 니체도 말했잖아요. 정말 즐거운 게 답이라고. 우리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재미있게 살아야 즐겁게 웃으면서 셀카 찍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잘 살겠어요. 정말 편하고 즐거운 게 답입니다.
정말 서로에게 도움되는 유익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결국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죠. 우리 모두 원하는 게 자유와 행복이잖아요. 걸림없이 자연스럽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나연구소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아까 저희 대표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를 프로그램화 시키고 싶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은 이제 그 좀 초월해지셨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직도 그 청년들이나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 힘들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그래서 아직 저도 이 제 변화를 뭔가 계속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계속 그거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단순히 뭐 되게 가을만 된다고 사람이 확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변화되면서 느꼈던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책이나 강의로 만들고 조금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학문으로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정말 저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좋아졌다고 그 좋아짐이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주변의 분들이 아니면 나연구소 분들이 그럼 그 좋아짐을 유지를